자, 일단 오늘은 13경기입니다. 13경기고 녹화 바로 시작해보면은 이제 피츠버그랑 샌프란시스코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피츠버그가 쿠어스필드 바를 좀 살렸습니다. 쿠어스필드 바를 좀 살려서 어제 호르비치의 미친 장타력을 앞세워서 1회부터 치고 나가고 이제 그 2루타 중견수 좀 머리 넘긴 2루타 치고 예사롭지 않았던 타격이 홈런 두 방을 더 더해버리면서 경기의 거의 주인공이 되었던 날이었었습니다. 그 외에도 토니 팬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츠버그의 타선이 다시 한 번 더 타오르는 계기가 되었던 쿠어스필드 원정이었는데 세인트루이스도 어제 이정우의 4안타 5출루 경기로 개인 커리어 첫 4안타 경기를 펼쳤었고 거기에 홈런포까지 장착을 해줬던 샌프란시스코의 라인업이 대거 12득점을 합산을 하면서 매치를 대파하고 이제 다시 피츠버그 원정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7월달 첫째 주, 둘째 주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이 타격감을 완전히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리즈에서 이 샌프란시스코는 팀 타율을 2할 중반대까지 분명히 확장을 시켰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 장타력 생산에 있어서 피츠버그에 안 밀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어제 경기에서 밀리아다메즈도 홈런 치고 그렇게 장타를 때려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최근 6경기 동안 홈런 5개밖에 없을 만큼 이 샌프란시스코가 보면 장타력이 아쉬운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라파엘 데버스를 영입하고 나서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데버스가 계속해서 꼬꾸라지면서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을 입고 최근까지 보여준 활약상만 따지고 본다면은 너무나도 부진한 성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장타를 조금 더 데버스가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 6경기 동안에 일단 홈런 1개 치긴 했죠. 이제 치긴 했습니다만 타율 자체도 2할 1푼 7리에 슬러그가 0.391 수준밖에 안 될 만큼 많이 아쉬운 모습의 데버스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메워주고 있는 것이 결국 지금 캐시 슈미트와 이 도미닉 스미스 얘네들이 타격으로 조금 샌프란시스코를 활기를 돋게 해주고 있고 이정우가 어제 뭐 안타를 친 거 이제 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격감 자체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이게 정타로 맞아가지고 안타가 되었던 거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샌프란시스코의 타격이 폭발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쩌면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저는 들었습니다. 이거 좀 떼어놓고 하면 하지만 이제 오늘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이 요한 오드웨도라는 선수인데 얘가 이제 2년 만에 메이저리그 무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2023년에 얘가 14패인가 15패를 박으면서 좀 실패한 시즌을 보냈었고 당시에 결국에 이제 커맨드적인 문제가 조금 더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오비에더였죠. 근데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이번 시즌에 경기를 하면서 6경기 동안에 3.12의 ERA로 WHIP가 무려 단 1.04밖에 안 될 만큼 이 커맨드적인 부분도 물론 힙바이 피치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많이 개선된 모습이 보여졌고 피안타 관리가 특히나 좀 잘 되었던 것이 지금 오비에도가 다시 콜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콜업을 만들기 전에 마지막 등판에서 오비에도가 던졌던 피칭이 트리플 A에서 5이닝 동안 이 피안타 1피홈런 1자책점 단 62구만을 던진 채 무사사고 피칭을 하고 지금 콜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본적인 구위 자체는 조금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결국 이 구위가 다가 아닌 게 결국 야구고 커맨드적인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콜업이 되어서 올라온 빅리그 무대에서 얼마만큼 활약상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커맨드적인 개선 자신의 발전된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게 아마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부상으로 너무 긴 공백을 이제 토미존을 한 선수다 보니까 그 토미존 이후에 이 오비에도의 활약 여부는 조금은 아직까지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더 생각을 하는 바예요. 일단 마이너리그에서 지금 오비에도가 보여준 기량 자체를 잠깐 평가를 잠깐 같이 봐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시간 길어지는데 일단 그래도 조금만 봐볼게요. 오늘 10시 딱 전까지만 끊어봅시다. 잠깐만 보면은 마이너리그에서 오비에도의 피칭입니다. 저번 이제 트리플 A에서 경기만 한번 이거를 공을 한번 여러분들께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얘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마지막에 던졌던 이 2023 시즌이죠. 2023 시즌 가장 마지막 경기 직구 평균 구속은 이 93.7마일로 최고 96마일까지 찍혔던 오비에도의 공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얘 보면은 95마일까지 어느 정도 구속 회복은 그대로 된 것 같죠? 포신 페스티벌 94마일, 93마일에서 95마일 사이로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커브볼 78마일 수준으로 지금 그때 메이저리그에서 던졌을 때보다는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평균 구속이 80마일이었거든요, 커브가. 슬라이더 90마일, 고속 슬라이더로 좀 커터를 연말에 했나 보네요. 맞죠? 이게 슬라이더 아니거든요. 얘가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 슬라이더는 평균 구속 86.4마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공을 좀 장착을 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공이 슬라이더가 빨라졌네요. 그리고 직구 포심 구속도 97마일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 보니까 토미존 수술을 하고 나름 지금 그래도 건강하게 몸을 좀 발전시켜서 오지 않았나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비에도의 구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벌렌더를 상대로 이제 칠 수 있는 피츠버그의 타선의 이 활약 여부, 이 원정 콜로 쿠어스필드에서 쳤던 타선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1차전이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거 배팅하는 거는 추천드리진 못하고요. 근데 다만 오늘 아침이죠. 당장 오늘 아침에 양팀 이 타격을 했던 양상을 보면은 결국 두 팀 모두 조금 타격전 양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우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제 샌프란시스코보다는 피츠버그의 타선이 더욱더 매서웠습니다. 정타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더 매서웠던 바는 있어요. 다만 선발 투수에서 안정감을 벌렌더가 조금 그래도 최근에 살아났거든요. 7월달에 5번 피칭 중에서 토론토 원정, 애틀레틱스 원정 2번에서 크게 무너지고 이외 2경기에서는 퀄리티 스타트에 준하는 피칭으로 이제 6이닝 2자책점 경기했거나 아니면 5이닝 1실점 무실점 피칭으로 3경기를 끝냈었습니다. 잘 던진 경기는 나름 벌렌더가 버티는데 털릴 때 확 털리다 보니까 이 피츠버그의 타선의 상성이랑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벌렌더가 버텨줘야 돼요. 다만 이게 지금 토니 펜 말고는 고정값으로 지금 피츠버그 타선에서 벌렌더의 공을 칠 수 있다라고 막 보이는 데이터를 가진 선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 최근 타격 자체가 피츠버그가 코어스필드에서 너무 좀 타격이 좀 살아나 버린 상태에서 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온 경기이긴 합니다만 당장 그 타격에 대한 자신감적인 부분에서 오늘 또 끝까지 그 기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조금 가져갈 수도 있다 보니 오늘까지는 경기를 좀 구매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만약에 오늘 벌렌더인데 피츠버그가 막힌다. 그러면은 저는 내일 샌프란시스코 그냥 닦아놓고 말해놓고 샌프란시스코 버로우즈 대 웹 경기거든요. 언더 생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불펜 생각하면은 그냥 샌프란시스코 강승입니다. 이거 오늘 만약에 피츠버그가 벌렌더 공 못 친다? 그럼 내일 로건 웹 공 절대 못 친다고 봐야 되고요. 버로우즈가 97마일의 빠른 공으로 밀어붙일 거긴 합니다만 샌프란시스코가 로건 웹 지원 정도는 충분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만약에 벌렌더 공을 못 치면. 아마 내일도 그렇게 되면 내일 모레 경기 2차전 경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은 웹한테 막히면서 뭐 3대0, 4대0, 뭐 4대 1패 언더 게임에서 샌프란시스코 승 가능성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근데 오늘 벌렌더 공을 치고 피츠버그 타선이 공략이 된다. 그러면은 2차전 양상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 피츠버그 라인업에서 주목해야 될 선수가 이제 호르비츠, 그 다음에 페구에로, 토니 팸, 레이놀즈, 오닐 크루즈 이렇게 5명입니다. 얘네들은 꼭 주의를 해서 지켜보면서 얘네들의 타격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피츠버그 경기를 보신다면 경기를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배팅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만 하게 된다면 오버 쪽으로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일단 오비에도도 콜업되고 첫 등판인데 마이너리그 트리플A 마지막 등판도 79를 채 던지지 못했었다 보니 이닝을 짧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불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감당은 피츠버그가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팅한다면 오버입니다만 저는 어떤 것도 고려하지는 않고 그냥 멀리서 희극으로서 바라볼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디트로이트랑 미네소타는 미네소타가 아담스를 또 선발로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TBD가 걸려 있는데 아담스가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섣불리 제가 접근하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마이즈 대 아담스, 미네소타의 타선이 어제 경기에서 그나마 클리블랜드를 5대4로 제압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제압하는 과정에서 안타 쳤던 것들이 다 전부 다 좀 방망이 끝에 맞으면서 날아갔던 좀 아쉬운 타격이었었고, 제가 볼 때는 그 안타가 되긴 했습니다만 스윗스팟에 맞는 안타가 썩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된 건 자연스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미네소타는 이미 불펜을 남김없이 팔아버리고 샌드 한 명 갖고 센즈 한 명 가지고 지금 버텨야 되는 입장이 됐다 보니까 오늘까지는 정말로 쉽지 않은 승부를 예상할 수밖에 없지 않나. 내일도 어렵습니다. 친정팀 상대로 바로 등판합니다. 파덱이 미네소타였었죠. 내일 2차전,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2차전에 파덱이랑 이제 매튜스 매칭이 또 있는데, 이번 이 디트로이트 원정이 생각보다 미네소타에게 좀 잔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타선에서도 지금 베이더도 빠지고, 코레아 빠지고, 벅스턴 빠지고, 이런 상황에 윌리카스도 빠졌죠. 그리고 로이스 루이스, 그 다음에 제퍼스, 리, 요 3명으로 어떻게 뭔가 풀어가기에는 정말 미네소타가 조금 지금 보릿고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가볍게 넘길게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이제 휴스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지표예요. 제가 어제 드린 표입니다. 어제 드린 표인데 유일하게 배당 삭감 0.2배 이상 삭감됐었던 경기 요 경기였습니다. 마이애미 여지없이 또 역배납니다. 네, 정말로 마이애미가 또 양키스를 그렇게 역배해서 스타워즈의 스리런 홈런으로 쐐기를 박으면서 양키스를 침몰시켰고, 어제 또 결국 그렇게 역배를 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샌디 알칸타라 대 알칸타라가 지금 휴스턴이 이제 코레아가 홈런을 때렸죠. 휴스턴 유니폼을 입고 이제 그린몬스터를 또 넘기고 했는데, 이제 휴스턴 타선이 더 살아나야 되죠. 사실 페냐 복귀하고 이 정도 타격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휴스턴은 어제 이제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비, 정말, 그리고 불운 내야 안타에 투수 땅볼 알까게 해갖고 실책하고 무슨 와일드 피치 2번에다가 그냥 지옥의 4회였나요 그거? 6실점한 거? 정말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발데즈 커리어가 아니라 이번 시즌 5월 10며칠인가 이후로 발데즈가 한 이닝에 3점 이상 내준 경기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고 말았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휴스턴 입장에서는 타선에서 집중을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썩 상황이 여의치만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드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마이애미가 지금 산체스까지 있었으면은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분위기를 타고, 그러니까 이게 어린 선수들이 패기로 야구하고 있는데, 요새 지금 마이애미가 홈시리즈 하면서 계속해서 루키들을 출전을 시킵니다. 출전시키는데 가족들이 계속 와있어요. 보면은 어제는 또 누구 가족 와가지고 도루 하는데 박수치고 눈물 글썽거리고 있고, 그 전에 시리즈에서는 그 홈런 때린 저 선수 그 가족들 와가지고 또 신나가지고 막 관중석에서 그러고 있고, 루키들 가족들 대거 초청해가지고 지금 막 계속 새로운 어린이를 출전을 시키면서 마이애미의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너지가 나면서 타격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 잘하던 에드워즈, 그 다음에 저 누구야, 로페즈, 아거스틴 라미레즈, 스타워즈, 얘네들은 기본값이고 하위 타선에서 계속 또 이렇게
어린 선수들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마이애미의 타선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절대로 지금 휴스턴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경기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오늘까지도 이거는 휴스턴이 패배할 것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면 해외에서는 요게 조금 언오버가 좀 갈립니다. 오버를 구매하는 회사들도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지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오버를 구매한 회사가 두 팀이 있고요. 두 회사가 있고요. 언더를 구매한 회사가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언더를 구매한 회사는 지금 2025년에 수익을 67.9% 내고 있고요. 나머지 두 회사는 각각 15.9%, 그 다음에 뭐 26.1% 수준, 양세 회사 전부 다 적중률이 한 59%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려요. 그래서 저도 좀 이거를 장담할 수는 없는 경기, 저도 어렵거든요. 언어보가, 이 경기가 언어보가 어려운데, 이게 불펜에서 휴스턴이 누구를 쓰냐가 중요해요. 불펜에서 어제 경기가 휴스턴이 경기가 대파 나버리면서 오늘 사실 이기는 경기 양상으로 가버리면은 필승조 자원에서는 휴스턴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네, 휴스턴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 보스턴이 경기를 초반에 이렇게 지배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서, 어제 발데즈가 내려가고 휴스턴이 쓴 불펜이 이제 오르트, 그 다음에 에르난데즈의 두 명이었거든요. 오늘 뭐 자원에서 뭐 소사, 뭐 킹, 그 다음에 필승조, 아브레이, 헤이더 뭐 이렇게는 일단 휴스턴이 다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 자체에서의 여유는 휴스턴이 있다 보니까 오늘 선발 싸움에서 뒤처지지만 않는다면은 결국 이거를 갖다가 휴스턴은 지킬 힘은 있습니다. 지킬 힘은 있는데, 마이애미의 불펜진도 이제 오늘 소모를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이 경기가 하려면 할 수가 있고, 팽팽한 승부를 저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휴스턴만이 타격을 할 싸움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9위로는 샌디 알칸타라 공이 훨씬 더 압도적이거든요. 알칸타라가 지금 이번 시즌 성적이 6점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 얘 경기하는 거 공 보면은 와, 얘 공 이렇게 잘 던지는데 어떻게 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공 좋아요. 실제 공이 좋은데 어찌됐든 애들이 쳐가지고 문제인 건데 공은 좋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마이애미 2.5 프렌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구종별 지표를 따지고 보더라도 샌디 알칸타라의 빠른 공이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빠른 공에 대해서 휴스턴 타선이 공략하는 수준 보면은 저는 언오버에서도 굳이 이렇게 잣대를 나누자면은 오버에 좀 가깝지 않나. 마이애미가 정배, 잠깐만요. 마이애미 정배네. 전 마이애미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표에 제가 마이애미 2.5 프렌 써놨거든요. 표 구매하신 분들 2.5 프렌인데 이거 그냥 마이애미 생승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생승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가 할만합니다. 이 경기 타격으로 봤을 때 지금 절대 무시 못하는 상위 타선의 타격이 나오고 있고, 휴스턴은 조금 더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알렉산더의 경기를 봤는데 이거 마이애미가 절대 못 칠 공이 아닙니다. 지표상으로 표본이 알렉산더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는 없는데 표본이 많이 없어서. 근데 타격 최근의 지표만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마이애미 승이 맞습니다. 제가 지표를 보는 거는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한 달 지표를 좀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2주 지표랑 최근 일주일 지표랑 타격을 조금 비교를 합니다. 제가 팀의 선수별로 해가지고 2주간의 지표에서 일주일간 지표에서 지표의 상승 하락선을 제가 좀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마이애미는 뚜렷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고정값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휴스턴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타선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OPS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그 장타 생산에서 마이애미가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다만 이 경기는 선발에서 뿐만 제끼고 타격만 따지고 보면은 휴스턴이 조금 더 한 수 우위다라는 전체적인 지표는 나옵니다. 네, 그거는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알렉산더의 자멸이 좀 더해져야 된다라는 기대값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그 알렉산더의 마이너스 요소가 작용을 하게 되면 마이애미가 근소한 클러치 승부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이제 볼티모어 경기인데, 이거는 오늘 자완 매치예요. 자완 매치인데 이 자완 매치에서 모든 게 갈립니다. 필라델피아도 자완 상대로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볼티모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시즌 초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자완 성적만으로도 지표를 선수별로 보든 팀별로 보든 원래라면은 이제 라우레아노,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 오원, 얘네들이 자완 상대로 타격이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갖다가 지금 세인디에고로 보내놓은 상황에서 좌투 상대로 칠 수 있는 타자가 지금 건어 앤더슨, 그 다음 물린스도 지금 없죠. 이적하고 없죠. 지금 타격에서 좌투 상대로 타격이 되는 게 그 다음 웨스버그, 얘랑 그 다음에 오닐, 건어 앤더슨 3명 정도 얘네들 친다고 해봤자 2할 8푼대, 2할 7푼대예요. 그만큼 지금 자투 상대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이 볼티모어의 타선이 이 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서 더욱더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루자르도 계속 제구가 걱정이에요.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다 보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보스턴전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사실 근데 그걸 통해서 루자르도가 인터뷰를 했어요. 볼넷이 갑작스럽게 많이 나오는 경기들에 대해서 이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본인 스스로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밸런스가 자신의 밸런스가 어떻게 뭐가 문제였고 뭐가 문제였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몸에 문제가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니고 그냥 당의 컨디션 문제였다. 메커니즘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 내가 이상한 건 아니다. 정상화 될 것이다. 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믿고 보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필라델피아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제가 불안한 거는 제가 봤던 경기가 그 루자르도가 낮 경기였는데, 컵스랑 했었나? 볼질했던 경기가 보스턴전이었나? 신시내티전입니다. 이 경기인데 제가 봤던 게 이 경기거든요. 이 경기 때 이때 제가 카페에다가 글까지 썼어요. 새벽에 실시간으로 제가 이거를 글을 썼었는데 얘 완전히 고장났다. 이거 돌아오려면은 완전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카페에 글을 쓸 정도로 실시간 보면서 많이 욕을 했었습니다. 직구 던질 때랑 변화구 던질 때랑 이 다리 밸런스라든지 키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팔로우 스루 이후에 이 착지 모션에서부터 이 힘을 끊어 쓰고 끝까지 다 끌어다 쓰고 이런 게 너무 티가 나 버려가지고 몸이 진짜 안 좋나? 밸런스가 고장났나? 뭔가 불편한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그 다음 경기에서 개선이 돼요. 공 회복도 되고 회전수도 문제 없었고 구속도 문제 없었고 샌프란시스코전 완벽했거든요. 그러고 또 무너지고 이제 또 진짜 고장나나 보다 싶었는데 이 화이트삭스 상대로 너무 완벽하게 또 거의 노이트에 거의 가까운 수준의 피칭으로 7이닝을 막아냅니다. 이제는 진짜 뭘 믿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번 경기 던지는 걸 보면은 루자르도가 그냥 컨디션 바를 조금 많이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냥 결과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스토프만 따지고 보면은 루자르도 공 지금 볼티모어 타선에서 칠 수 있을 만한 애가 제 생각에는 컨디션이 아니라 루자르도가 그냥 딱 평균 값으로 던진다고 했을 때 볼티모어 타선에서 예공을 건드려가지고 안타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스토프가 되는 애들은 건 에너슨, 잭슨 홀로데이, 그 오닐, 웨스버그 4명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얘네들도 타격감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볼티모어 컵스전 경기 한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대로 타격했던 타자 사실 그 노다 이적하고 첫 안타 때렸었죠. 노다 얘 빼고 가면은 사실 어제 경기에서도 건우 앤더슨이 쳤던 안타 말고는 딱히 제 생각에 임팩트가 있었던 타격은 그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필라델피아 승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기고요. 아무리 포비치 좌투수라고 하지만 필라델피아 좌투수에게 약하거든요.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치는 거 보면 뭐 슈아버도 또 홈런 계속 때리고 있고 하퍼도 지금 계속 2루타 때려내고 있고 뭐 트레이 터너랑 그 다음에 저 카스차누스가 얼마만큼 활약이 터지냐에 따라서 그냥 이게 핸디캡 승까지 갈 수 있는 여유로운 경기냐
아니면은 똑같이 고전하다가 그냥 루자르도 버티는 빨로 이기는 경기냐. 일단 마무리 듀란은 든든하거든요. 이제 제가 진짜로 올해 필라델피아 나름 기대하는 게 듀란 영입해서 기대해요 지금. 아유 지금 불펜 단단하죠. 오비에도래. 저 뭐야 컬커링 듀란 그 다음에 스트람 조금 저 위에 한번 털리긴 했습니다만 충분합니다. 그냥 마무리 투수 정립된 것만 들어도 너무 든든해요. 지금 필라델피아 제가 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듀란 나오면 게임 끝이거든요. 이젠 제가 볼 때 그래서 오늘도 필라델피아 일반승까지는 문제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대 캔자스시티. 이거는 이제 빨터가 이제 캔자스시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 새끼를 쳐다도 보기 싫은데, 와, 어제 2대2 경기를 갔다가 그거를, 5점을 뽑아내면서 연장해서, 연장 오버인데, 이제 연장 오버도 적당히 해야지. 이게 참, 2대2에서 8점 오버를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없었던 그런 경기긴 한데, 뭐야, 왜 한국 번역이 됐냐? 오늘 일단 팔터 대 베요. 이거는 팔터가 지금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좀 흔들리는 모습을 화이트삭스 상대로 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던졌던 것이 디트로이트에게 7이닝 1실점, 샌프란시스코에게 5이닝 1실점 경기를 했었어요. 물론 저번 경기는 샌프란시스코에게 볼질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피안타일 관리 자체가 워낙 또 7월달에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나름 잘 버티고 있는 팔터거든요. 오늘 보스턴 원정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제는 사실 그렇게 임팩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보스턴이 6점을 내는 과정에서 와일드 피치랑 그 다음에 내야 안타에 대한 행운이 좀 많이 따랐던 대량 득점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보스턴이 이번에 행보를 보면 좌투수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고든도 마찬가지였었고 어제 그렇게 발데즈도 결국에 마찬가지였었고 이전 시리즈에서도 좌투수들 보스턴 상대로 고전하다가 보스턴이 최근 좌투 상대 성적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터가 오늘도 좀 고전할 것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스턴이 홈 시리즈 그대로 가져가는 과정에 좌투수 상대 성적이 지금 보스턴이 많이 좋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후반기 때 그거를 지금 염두를 하면은 베요가 캔자스시티에게 퀄리티 스타트에 준하는 피칭을 할 것 같아요. 5이닝 2실점에서 한 3실점 내로 이루어질 경기라고 저는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오늘도 베요의 공에 대해서 바위주 최대 경기 대상이고요. 정말로 바위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경기인데 결국에는 어제 이제 연장 승부까지 그렇게 팽팽한 승부를 하면서 캔자스시티도 소모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었고 오늘까지도 그 여파를 생각을 하면은 보스턴은 어제 지올리터가 8이닝 피칭을 했거든요. 후반 뎁스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오늘도 보스턴이 조금 더 여유로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6 매츠 대 클리블랜드. 지금 클리블랜드는 매섭죠. 저 누구야? 호세 라미레즈 이번 시리즈에도 홈런 2개를 더하면서 장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97마일에 한복판에 실투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치면서 투런 홈런으로 칸티뇨의 삽질을 조금 만회시켜주는 4대2로 추격하는 홈런을 때려줬었고 팽팽한 승부를 했습니다. 결국 미네소타에게 일단 클리브랜드 점수를 못 따라가고 5대4로 졌는데 오늘 세코니 대 머나야 이 경기 해외에서 지금 언더를 좀 강하게 보고 있어요. 언더 경기라고 좀 보고 있는 언더 경기가 오버 트리거도 걸렸다. 아니 오버 트리거도 걸렸어요. 오버 트리거도 걸려서 언오버는 쉽게 접근할 수는 없겠다. 쉽게 접근할 수는 없겠는데 저는 일단 이거 하나 그냥 공개를 하면 저는 언더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오늘 매체 선발 투수 머나야 좌투수입니다. 클리블랜드가 지금 좌투 상대로 공략을 했을 때 타격이 되는 게 최근 7월 지표로 따지고 보면 앙헬 마르티네즈 그리고 호세 라미레즈 얘네 둘이고 플러스 알파 하면 조금 장타 치는 게 플라이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클리블랜드에서 타격감 진짜 좋은 게 슈네이만이거든요. 걔가 진짜 잘 쳐요. 그래서 오늘도 매치 승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래도 이제 머나야가 7월달에 복귀를 하고 나서 5이닝까지 끌어올리면서 이닝을 끌어올리면서 4경기 던져서 총 17이닝 동안 피안 토율이 1할 7푼 7리밖에 안 돼요. 정말 잘 던지고 있습니다. 얘도 올해 나이가 이제는 30대 중반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럼에도 지금 그 똥볼 가지고 머나야가 피칭으로 버티고 있어요. 클리블랜드가 쉽게 칠 공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세코니가 구위가 지금 클리블랜드에 이적하고 오고 나서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고 이 애리조나에 있을 때랑 좀 많이 다릅니다. 정말 다르고 커맨드적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고평가하는 편인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제 97마일, 98마일까지 던지고 보통 이제 96마일 정도 그 직구를 밀어붙이는 그 힘이 있는데 매치가 지금 타격감을 이거 칠 수 있는 공이 쉽게 칠 수 있는 공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게 눈야구도 중요한데 제가 분석을 할 때 보면 이제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구종별로 해가지고 뭐 포심, 싱커, 슬라이더, 스위퍼, 체인지업 이렇게 해서 어떻게 치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보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매체 타선도 사실 맥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 알론소, 그 다음에 린도어, 그 다음에 니모, 소토는 아니에요. 오히려 소토는 아니고 한 요렇게 스털링 마르테까지 5명이 세코니 공을 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구종별로 우투수가 던지는 이 축구 포심과 슬라이더에 대해서 얘네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 좌타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 이런 것들을 구종별로 비교를 하면은 이 5명은 쳐야 돼요. 세코니의 공을 쳐야 되는데 결국 지금의 이 매체 타선이 보여주는 이 경기력 아무리 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출전했을 때 제일 잘 치는 타격감 괜찮은 애는 바티예요. 바티가 최근에 더 잘 치는 모습입니다만 결국 당장 해봤을 때는 나머지 타자들 어제 사실 니모 어제 안타 치는 거 그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밀어가지고 어거지로 안타되는 거 이런 것들 타격감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느낌 전혀 아니었거든요. 매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도 클리블랜드가 비빌만하게 만드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게 합니다. 불펜은 당연히 매체가 좋죠. 당연히 매체가 좋은데 하필이면은 클리블랜드가 어제 경기가 살짝 던지는 경기였어요. 왜 그렇냐? 스미스가 1차전에 멀티니 던졌고 힘들었었고 2차전에 이제 게디스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제 불펜에서 필승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 다 쓰면서 위닝을 확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칸티뉴를 1회부터 그렇게 불안한 모습입니다만 삼진 잡으면서 계속 막아내니까 6회까지 마운드에 올렸던 거고 이후에 그 요니스, 에르난데즈 2명 쓰면서 그 벌크 불펜 써가지고 2명으로 그냥 끝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오히려 불펜이 당연히 상대적 전력으로 봤을 때 매치가 좋은 거 맞습니다만 클리블랜드가 기용할 수 있는 불펜 자원은 오늘은 최대치예요.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믿고 본다면은 오늘 언더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승패 라인보다는 언더가 더 좋아 보인다. 8.5점 주면은 땡큐다라는 생각으로 요거는 언더 일단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 애틀랜타다 미러키 이거는 뭐 제가 더 말 안 할게요. 이게 프리스터 DL 홀 1+1 해가지고 경기 끝나는 양상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인데 프리스터가 6이닝 던지면 DL 홀 3이닝 던지고 미러키가 그 경기 끝내는 게 최근에 한 2번인가 있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오늘 또 날 수도 있습니다. 에릭 베디 이적하고 경기합니다만 애틀랜타에서 유니폼 입고 출발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미러키가 너무 막강하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또 플레릭 홈런 시원하게 또 때려줬었죠. 한 방 시원하게 날렸고 지금 뭐 타격감에서 콘트레라스 옐리치를 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콜린스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앤드류 본 얘네들이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어제 튀랑이었나 안타 때 홈런 때는 게 아무튼 앤드류 본이랑 콜린스 얘네들이 진짜 알짜배기예요. 미러키 탓에 얘네들이 살아나니까 하위 타선까지 계속 일어나가지고 정말 잘 칩니다. 정말 잘 치는 모습이고 이제 불펜에서도 크게 모난 곳이 없는 게 미러키의 지금 불펜이거든요.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개인은 몰릴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데이터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러키가 질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가 안 나와요. 애틀랜타도 너무 오늘 경기는 힘든 양상에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또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하필이면은 뭐 이제 해외 제가 보는 지표에서도 만약에 이 경기에서 뭐 반대 트리거가 걸려가지고 이게 리버스, 그러니까 오늘 몰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어제 거니까 어제 건데 이게 리버스, 이게 RLM이 무슨 말이냐면 RLM이 리버스 라인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중들의 선택 반대로 흘러가는 흐름, 뭐 돈을 거는 것을 이 리버스 라인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배당을 떠나서 대중의 흐름에 반대되게 가는 거거든요. 얘들이 그거를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이거 트리거가 만약에 오늘도 만약에 걸렸으면 제가 이거를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 모든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미러키를 승으로 생각을 하는 경기일 거예요. 하는 경기일 거라서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늘도 이거를 갖다가 트리거를 애틀랜타 승으로 트리거가 건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적자를 보는 업체들이 있는데, 적자를 보는 업체들에서는 트리거 건 게 있어요. 애틀랜타 쪽으로. 적자 트리거는 한 3개 업체에서 애틀랜타 역배에다가 한번 도박을 했는데, 이외에 흑자를 보고 있는, 좀 제대로 맞추고 있는 업체들, 제대로 돈을 벌고 있는 업체들에서는 애틀랜타 이거 미러키 반대로 도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어보로 그냥 조금 그렇게 맛이나 보려고 하면서 이제 이 경기를 언더 트리거를 좀 걸고 있는데, 저는 그냥 미러키 승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할 것이다. 배당도 뭐 1.3 몇 배 주는 것도 아니고 1.5배 이상 주는 경기라면 이거는 물고 들어가야 되죠. 네. 삭감까지 갔으면은 지금 1.5, 제가 이거 표 만들었을 때 1.55배였거든요. 그럼 지금 더 떨어졌으면 1.4 몇 배쯤 됐겠네. 뭐 그냥 빨리 묻은 게 승자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의 미러키는 너무 막강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컵스 대 신시내티 경기. 이거는 진짜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이 경기는 밤에 베팅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경기가 지금 내일 다 19시 5분 경기예요. 진짜로 가능성 제가 볼 때 50% 확률로 이 경기는 소로카 선발에서 갑자기 불펜 이제 포머런츠 또는 그에 준하는 좌투수로 오프너 쓸 변경 가능성 반드시 열어야 되는 경기다라고 봅니다. 당시에 로돌로의 맞상대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맞상대가 벤 브라운이었죠. 그 벤 브라운 나온 경기에 포머란츠 오프너 쓰고 경기에서 벤 브라운 올리고 당시 경기가 2대1인가로 컵스 승으로 끝났던 거 아직도 새록새록하게 기억이 나요. 오프너를 쓰면서 상대하는 이것에 대해서 워싱턴, 신시내티 이 두 팀을 상대로 특히나 디트로이트, 시카고 컵스, 여타 몇몇 팀들이 진짜 극악으로 진짜 많이 알짜배로 잘 뽑아먹게 쓰고 있습니다. 이 오프너를. 그래서 오늘도 소로카 지금 이적해서 이제 컵스에 유니폼 입고 등판을 하는데, 이제 소로카는 원래 우타잭에 강해요. 좌타잭에 약합니다. 근데 신시내티의 라인업은 초기 애초부터 프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델라크루즈까지 게빈 럭스까지 상위 타선이 좌타 포진이 돼 있어요. 소로카 꺼내가지고 이 좌타부터 들어서는 이 신시내티의 라인업을 컵스가 그냥 맨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이거를 소로카 믿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진짜 오산입니다. 제가 볼 때 유력해요. 제가 볼 때 내일 오프너 쓸 것 같아요. 이거 갑자기 선물 바뀌고 오프너 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프너 나오고 이후에 소로카 나와서 이제 엘리 델라 크루즈와 좌타 아이들을 소로카가 3번 안 만나고 6회를 끝낼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소로카 그대로 나오면은 소로카는 딱 로테이션 타선 두 바퀴 상대하고 다시 돌아오는 1번 프리들부터 시작하는 좌타 라인업은
바로 불펜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경기 컵스가 이제 저스틴 터너의 대타 끝내기 홈런으로 승리를 하면서 클러치 승부를 했고, 거기에 마무리 이제 팔렌시아까지 출전을 시켰던 컵스였거든요. 그리고 불펜에서도 켈러, 키드리치, 포머란츠, 멀티니. 포머란츠가 멀티니 던졌으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컵스 불펜에서 자원으로 불펜 오프너를 쓸만한 게 저는 오프너스는 무조건 언더죠. 네. 지금 자원불펜스가 티엘바가 아마 유력할 겁니다. 티엘바. 아니면은 타일러 로저스 이번에 영입한 로저스인데, 로저스는 그 앞에 쓰기엔 너무 아깝고, 제가 볼 때는 티엘바 먼저 쓰고 들어갈 가능성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8.5 줄만하죠. 오늘 역풍입니다. 일단 역풍 7마일 가량 역풍 부는 날이고요. 8.5점 기준점 나올만 한 거는 제가 볼 때 소로카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다라는 점. 좀 이게 7.5가 아닐 것 같거든요. 7.5가 아닌 게 좀 의아할 수 있는데 8.5 줄만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언더가 더 개꿀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경기는 오프너 변경 가능성 여러분들께 좀 강조드려 보면서, 물론 변경이 안 되더라도 저는 언더 가능성 더 높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근데 주의해 보십시오. 진짜로 오프너 될 가능성 꽤나 있습니다, 이 경기. 실제 저번에 컵스가 홈에서 신시내티랑 시리즈 치를 때도 오프너 전략을 썼고요. 네. 그리고 텍사스 대 양키스 경기인데, 이 마이애미에게 당한 양키스와 시애틀과 혈투를 펼친 텍사스 경기입니다. 디그롬이 나왔는데도 점수가 이렇게 나버리죠. 네, 점수가 진짜 개판 나버렸었고, 2차전은 또 연장 승부까지 갔다가 어제도 한 점 차로 시애틀이 5대4의 승리. JP 크로포드의 홈런이 계속해서 텍사스를 괴롭혔던 그런 시리즈로 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텍사스가 얻은 게 있다면은 그래도 타격에 있어서 침묵하지 않았던 타격을 했다라는 것이 어쩌면은 텍사스가 얻은 소득이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텍사스도 지금 가르시아가 그렇게 살아나고, 그 다음에 히가시오카의 장타력, 코리시거의 장타력, 이런 것들이 어쩌면 오늘 홈에 돌아와서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텍사스의 최근 자투지표가 조금 상승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점이랑 이 맥스 프리드의 성적 때문이죠. 사실 이게 맥스 프리드가 고장이 났어요. 네, 고장이 나가지고 경기 내용이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재고가 커맨드가 예전 같지가 않은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경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이 안타까운 양상입니다.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피칭을 하긴 했어도 지금 보시면은 이 재고에서 계속 볼넷 수치가 조금 증가했다라는 거 눈에 띄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이 볼카운트 싸움을 너무 질질 끌게 가요. 재고가 안 돼서. 그 커브가 재고가 안 돼서 카운트 싸움이 길어집니다. 하이패스볼도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공이 날리고, 경기 보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부분인데 많이 흔들려요, 맥스 프리드가. 그게 오늘까지도 좀 나타날까 좀 우려가 됩니다. 이게 그래도 시즌 성적을 톤대로 본다면 양키스가 이거 잡아줘야 되는데, 에런 저지 없는 양키스, 그 안고 빠진 그 빵 같은 느낌으로다가 지금 좀 많이 아쉽죠. 마이애미 상대로 경기한 거 보시면 어제도 치점 홈런 안 나왔으면 그냥 완패였다고 봐야 되고, 전력 보강을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양키스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저는 타격에서 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걱정이. 양키스가 좌투수가 나왔을 때 결국 해결해줘야 되는 거는 코디 벨린저거든요. 지금의 라인업에서는. 근데 벨린저마저도 이렇게 돼버리면 양키스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 왜? 텍사스도 이거 선발에서 코빈 5이닝만 해도 텍사스 불펜진 이제 뎁스 좋거든요. 어제도 그렇게 쓰고 막 하더라도 남아있는 뎁스 자체가 텍사스가 불펜이 좋아요. 지금
자원이 많습니다. 어제 이제 밀너 윈 썼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이제 영입한 콜롬비 자완 콜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텍사스의 불펜진만 제가 이름 기억나는 것만 한, 둘, 4명, 5명 가르시아, 암스트롱, 잭슨, 웹, 그 다음에 밀러 어제 나왔으니까 빼더라도 콜롬비에 메이턴까지 영입했죠? 6명? 한 6명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펜이 텍사스가 절대 뎁스가 약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여기저기 갖다 붙잡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경기도 언더 양상으로 보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추세는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맥스 프리드도 투구 피칭 자체가 불안하긴 합니다만 이닝을 먹어주는 선수이고 코빈이 좌투수기 때문에 저는 좀 버틸 거라 봅니다. 이 경기 양키스가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몇이더라? 지금 치좀이 최근에 좌투 상대로 11타수 5안타 4할 오픈홀이 잘 치고 있는데 딱 말씀드릴게요. 자 맥마원 8타수 2안타 2할 오픈, 나이스 5타수 무안타, 볼피 9타수 3안타, 웰 3타수 무안타, 스탠튼 8타수 1안타, 골드슈미트 8타수 2안타, 벨린저 7타수 1안타, 그리샴 7타수 2안타, 에런저지 부상. 예, 쉽지가 않습니다. 네. 상대 전적은 당연히 코빈의 커리어를 보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코빈의 커리어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데 올해 나름 이게 커리어 하이급이에요. 진짜 ERA 성적만 보면은 정말로 옛날에 19패 할 때 그때 성적 그 상대 전적 갖다 대면은 어느 타자든 코빈 상대로 안 좋은 타자 찾기가 힘들죠. 근데 이번 시즌에 코빈은 이전과는 좀 다르니까 이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의 양키스의 라인업에 코빈이 그렇게 많이 털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데이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시즌 데이터로 보면 이건 양키스 승이 맞아요. 근데 결국 최근 15일분, 31분, 7일분 데이터를 보면은 양키스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언더로 좀 보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시간이 없다. 콜로라도 대 토론토 이 새끼들은 쳐다도 보기 싫은데 진짜로 로드리게스 참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로 할 말이 없는데 일단은 오늘 라우어 대 고든 제가 콜로라도 경기 분석하면서 히니 경기 때 말씀드렸었죠. 네. 히니 경기 때 말씀드렸습니다. 좌투 상대 성적이 지금 콜로라도가 예사롭지가 않다고 분명 말씀드렸었습니다. 라우어 잘합니다. 네. 기록이 좋습니다. 라우어가 기록이 좋은데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데 지금 콜로라도의 홈에서 지금 좌투 상대 성적이 말도 안 되고 어제도 콜로라도 홈런쇼 하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사스 어제 지긴 했는데 이 홈런 치는 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지금 콜로라도가 최근에 이 6경기 동안에 친 홈런만 14방입니다. 14방. OPS가 0.6을 뚫으려고 해요. 미러키 다음으로 갑니다. 얘네들이. 정말로 미친 수준의 타격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번에 캔자스시티랑 시리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타격이 있어서 토론토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프가 꺾였어요. 제가 보고 있는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보는 이 데이터 수준에서 토론토가 꺾였습니다. 지표가. 네. 쿠어스에서 안 좋았어요. 일단 그게 꺾이고 좌투 상대 성적에서 콜로라도가 보여주는 지표가 하늘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 수준에 오늘 또 토론토 정배당을 보기는 너무 어려운 경기이고요. 이게 토론토로 오늘 구매율 1위거든요. 89%. 구매율 미러키보다 높은데 미러키가 오늘 구매율이 78%였어요. 제가 표 쓸 때만 하더라도 토론토가 89%. 예, 구매율 1위 경기입니다만 저는 오히려 콜로라도 2.5 프렌으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타격에 있어서 콜로라도가 많이 빡세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이제 킬레이랑 버드가 콜로라도도 불펜에서 떠났고 이 피츠버그랑 2차전 경기였나? 1차전 경기에서 하베르손이 공 던지다가 이제 부상으로 그냥 긴급 교체 아웃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불펜 중에서
발드닉을 제외하고 콜로라도 불펜진에 믿을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가장 심각한 딜레마입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11.5점 기준에서 뭐 간다면 오버가 될 수도 있겠는데 2.5 프렌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양 팀의 타격 분위기가 토론토는 이런데 콜로라도는 이래요. 네, 그래서 저는 오버에 콜로라도 2.5 프렌 양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LA 인저스 대 템파베이인데 이 경기는 이제 이적한 하우저 대 기쿠치 경기입니다. 뭐 이것도 얘기를 하자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기쿠치는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만 하더라도 싸이영 페이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5월달, 6월달, 6월달, 7월달 초를. 근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기쿠치가 좀 피안타율 올라가면서 7월달 피안타율이 3할까지 올라갔거든요. 기쿠치가 이제 스위퍼를 포기하고 이번 시즌을 행보를 달리면서 이제 수치는 더 좋아지고 있어요. 수치는. 기쿠치가 4월 달에 던졌던 팔 각도가 최대 제일 낮았을 때 28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7월 달에 다시 전성기 때 팔 각도가 이거 보여주면 시간 많은데 팔 각도가 얘가 50도까지 올라갑니다만 지금 36도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7월 달에. 그러면서 구속이 회복이 되고 슬라이드 각도 커졌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공이 관리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성적이? 어라? 근데 정작 성적을 보면은 막 좌투수에게는 뭐 포심 피안타율 XBA가 4할가까지 나오고 슬라이더도 3할 5푼대 쳐맞고 있고 우타자에게도 포심 슬라이더가 전부 다 타율이 3할을 피안타율이 3할이 넘어갔던 7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쿠치가 슬라이더 직구로 계속 좌우타자 가리지 않고 승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7월달 성적이 안 좋은 것이 좀 거슬리는데 특히나 이 좌타자에게 이 포심 승부가 좀 안 좋다라는 것이 오늘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다만 제가 이걸 좀 까봤습니다. 또 다 까봤는데 템파베이 타선에서 지금 분위기가 김하성도 좌투수에게 지금 콜업되고 나서 이번 시즌에 14타수 1안타 아란다마저도 7월달에 아란다도 성적 지금 안 좋고 나가리죠. 거기다가 저 누구죠? 얀디 디아즈도 7월달에 좌투수 상대로 8월달에도 3타수 2안타 포심 패스볼 다투기 안타 2개 때리기 했는데 그것도 XBA 따지고 보면 1할 8리때 너무 안 좋고 6월달에도 포심 슬라이더 좌투 상대로 너무 약했던 얀디 디아즈 그리고 이제 조시로 브랜든 라우 너무 못하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카미네로 안 되고요. 카미네로 안 되고 델루카 답도 없고요. 포르테스 얘는 좌투에 약하기로 유명한 포수고 그 다음에 김하성 안 된다 했고 브랜들라우 안 되고 조시로우가 그나마 포심과 싱커에 대해서 좀 타격이 됩니다. 빠른 공에 타격이 좀 되는 편. 말고는 모렐도 안 되고 그나마 심슨 좀 되고 월즈 안 되고 템파베이가 좌투색이 약해요. 지금 7월달 표본 자체가 약합니다. 그 기쿠치에 좀 버틸 수 있게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하우저겠죠. 하우저가 좌타자에게 타율 피안타율 2할 6푼대 우타자에게 2할 8리 2할 6리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좌타자에게 약한데 이 LA 인저스의 타선에 좌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샤뉴엘이랑 이제 몬카다 그 다음에 스위시 한 명 해가지고 총 3명밖에 없어요. 좌타석에 들어선 애들이 다 우타석에 들어섰는데 그 우타자들은 하우즈의 슬라이더와 커브에 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LA 인저스가 어제 이제 네토의 홈런, 워드의 끝내기 3런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타격이 좀 터지긴 했습니다만 양상 자체는 언더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좀 견해를 가져봅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는 제가 세부 분석 오늘 이 경기 또 해드렸으니까 뭐 불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 궁금하신 멤버십 영상 가입하신 분들은 보러 가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애리조나랑 세인디에고 이제 파트 대 시어스 경기인데 이제 제피 시어스가 샌디에고 유니폼을 입고 이제 등판을 합니다. 이 경기는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LA 인저스 경기도 국내 LA 인저스 1.62배, 해외 1.82배, 0.2배당 삭감으로 역배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기고요. 오늘 요 경기도 애리조나 경기도 초기 배당 기준 샌디에고 1.53배, 해외에서 1.74배, 0.21배 삭감으로 네, 요것도
저는 역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애리조나가 이번 이 애틀레틱스 원정에서 1차전에 고전했지만 2차전, 3차전을 통해서 타선을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선에 좀 활기를 좀 찾았어요. 맞죠? 타격에서 조금 애리조나가 좋은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장타력으로, 제가 애틀레틱스 경기장에 바람 많이 부니까 홈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홈런의 주인공들이 전부 애틀레틱스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애리조나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그 홈런 9회 세게 홈런 때렸던 2차전에 캐롤, 그 다음에 1회 홈런 때렸던 케테마르테,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또 홈런 때렸던 뭐 토마스 알렉산더 등등의 타자들이 장타력으로 득을 보면서 애틀레틱스 시리즈에서 재미를 받고, 지금 홈으로 돌아온 이번 경기에 대해서도 애리조나가 조금 더 타선에서도 활약이 있을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좌투수가 나온다는 게 문제인데, 이 애틀틱스 시리즈에도 사실 좌투수 상대로 경기를 했을 때 애리조나가 보였던 성적 자체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 좀 걱정이 돼요. 전력적으로 보고 최근 성적이라든지 그 불펜에서의 활약 여부 이런 거 다 따지고 보면은 샌디에고 승이죠. 오늘도 메이슨 밀러 대기고요. 수아레즈가 어거지로 끝까지 결국 나오는 상황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라이너로 정면 타구로 끝내기 잘 마무리를 했고, 모레온을 제외하고 사실 필승조 자원 샌디에고 오늘 웬만하면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또 그래서 불펜 싸움에서 샌디에고가 뎁스가 더 좋다 보니 후반 저력은 분위기는 샌디에고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이게 애리조나가 선발 싸움에서 비비고 들어갔을 때 후반 점수가 어느 정도 나더라도 이게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네. 오버를 건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생각한다면 언더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애리조나가 지금 타격이 좀 살아났던 양상, 그리고 어제 샌디에고가 이기면서 일단은 오늘 나오더라도 모레온 수아레즈는 나오면 연투고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마무리 체제가 되면은 메이슨 밀러로 끝날 것 같아요. 메이슨 밀러로 끝날 것 같은데, 샌디에고 오늘 쓰게 될 불펜들이 초기에는 좀 약하게 운영될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샌디에고와 애리조나가 약한 불펜진 아킬레스건이죠. 그걸 얼만큼 공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전반에 막아내는 점수 수준 따지고 보면은 후반에 점수가 나더라도 이 기준점을 넘기기는 쉽지가 않다. 9.5점 기준에서는 언더를 보는 게 어떨까 싶은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저스 대 세인트루이스, 그냥 쉽게 이거는 그냥 언더 고르면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일단 말씀드려 봅니다. 이 경기는 소니 그레이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저스의 타선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제도 경기 보셨죠? 프레디 프리머 혼자 야구예요. 진짜로 프리머 혼자 야구하고 있고 너무 답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지금 살아나 있는 타선으로 따지고 보면 세인트루이스에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콘트레라스, 그 다음에 어제 타율 3할 유지하려고 발악했었던 에레라, 뭐 요정도에서 한 명 더 하면은 워커 까진 건데, 요정도에서 오히려 세인트루이스도 가능성은 열려있어요. 물론 이 글래스노우가 워낙 또 빡빡한 피칭을 하다 보니까 그 점수 나는 것마저도 쉽게 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소니그레의 원정 ERA 높은 거 팩트입니다. 분명 맞고 사실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상대 전적 보이시죠? 배츠 2할 6푼 5리, 뭐 콤프로트 2할 8푼 6리, 소미연수 에드모는 천적입니다. 무려 4리 푼9리, 프리먼 2할 9푼 4리에 뭐 오타니 2할 8푼 6리, 파이스 3타수 2안타, 로하스 4할 2푼 9리, 너무 강한 모습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이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줄 만큼 타선이 지금 활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저스가 최근 지표가 너무 이게 대권 노리는 팀이 아니에요. 타격 지표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순위로만 따지고 보다도 리그 1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 저번 주 성적이었어요. 다저스의 성적. 정말로 너무 좀 많이 하락해 있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더 양상 저는 보면서, 불펜에서 사고가 나냐 안 나냐 차인데, 그래도 8.5점 기준으로 졌으면 이게
다른 선수도 아니고 글래스노우의 소니 그레인데 8.5점 주면은 그냥 언더 이거는 꼬라도 박아야 되는 그런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오늘 프리뷰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요.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